안녕하십니까. 말띠 기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일간한테 기해년이 다가오는 것을 한번 요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의 기라는 것은 비견의 기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는 해라는 글자는 기한테 정제라는 기운으로 다가오면서 이 안에 장생하고 있는 갑의 기운은 정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띠한테 이 해라는 글자 자체는 겁살의 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가 말띠 기해년에 말띠 기일간한테 기해년에 다가올 어떤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먼저 이 천간에 다가온 비견의 기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견. 같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기해년이라는 기라는 똑같은 글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분신대자라고 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요. 자, 신은 이 팔자에 나와 있는 일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분은 어떤 새운, 내년에 기해년에 오는 요 새운을 군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내 사주에 나와 있는 요것보다 더 강하게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군이 그 세운이라고 바라봐서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의 어떤 절대자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비견, 똑같은 글자를 봤을 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신대전을 바라봤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1번, 내가 나를 한번 되돌아본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는 방향이, 내 지금 하는 생각이 과연 옳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공부가 과연 정말 끝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고 작동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내가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굉장한 나를 되돌아보는 시기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을 반성하기도 하고 내가 했던 일을 다시 잘했어, 계속 해야지 라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군신대자의 해가 된다. 그러면 되돌아보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행위와 가라는 행위가 있고 나라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가라는 행위가 선택의 여지에서 가라는 행위를 했을 때 나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의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도 명백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돌아보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그 행위의 방향은 이런 해라는 글자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쪽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특정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이 해라는 글자가 말띠 기일간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가 나를 되돌아보고 특정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해라는 글자는 여기서 정제의 기운이 있으면서 이 안에 장생하는 갑이 정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제와 정관의 방향으로 나를 선택한다. 나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행위를 선택한다 하면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준법적이면서 어떤 기존 체제와 융화하는 방향으로 나를 바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안정적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의 안정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어떤 투자 같은 걸 많이 했던 사람이다, 아니면 그 투자로 손해를 많이 봤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허황된 재물 아니면 들쑥날쑥한 재물 속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안정된 소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가닥을 잡아나가자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준법적으로 하자. 내가 하는 일이 소득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어떤 음주운전 같은 걸 좀 많이 해봤다 그러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작용하기도 하고요. 기존 체제와의 융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동안 내가 좀 다소 불만이 있고 다시 직장 생활이 좀 짜증났던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다시 마음을 잡고 내가 먹여 살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런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이라면 가령 안정적인 쪽으로 가라고 기해년은 암시를 하고 있는데 투기적 방향으로 가거나 준법적 방향이 아닌 탈법적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기존 체제와 융합이 아닌 어떤 마찰로 간다고 했을 때 이때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쪽 방향에 해당되는 거냐 이쪽 방향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말띠의 기일간이라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정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해년에 들어왔을 때 애정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 좋아지는 관점은 그래도 상대방을 위하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려는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동하니 상대한테 잘해주고 내가 잘해준 만큼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더라. 내가 그대한테 잘하고 친밀하게 구니 상대도 나한테 친밀하게 굴어서 애정이 더 좋아지고 이것은 곧 결혼으로 이어지기 쉽더라. 그래서 애정운에 대해서는 매우 좋아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성 친구가 없던 사람이라면 겁살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이성은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 여행지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뜻밖의 만난 사람이 내 인연이 될 수 있고 나와의 관계를 오래 이어가면서 사랑이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말띠 기일간의 내년 애정운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저 친구 따라 어떤 모임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존에 애정관계가 있던 연인들이라면 내년에 애정이 더 돈독해지면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기존에 연애관계가 없거나 이성친구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나의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니 내가 이성친구를 원한다면 낯선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안정된 직업에서 나옵니다. 또 안정된 소득에서 나옵니다. 투기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재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자산도 따지면 안전자산 이런 쪽에 내 재물이 있게 됩니다. 자, 안전자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안전자산은 그냥 우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의 재테크 수단, 그게 안전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적금을 붓거나 아니면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일정 기간 파생 상품에 연결된 이런 것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정된 모양이 이렇게 적금이나 예금 형태가 먼저 될 수 있다 하고요. 또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앵화를 갖다가 안전자산을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주식이나 어떤 선물이나 파생상품이나 아니면 투기적인 ETF 시장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자금들을 채권이나 채권부터 앵화, 달러, 금처럼 이렇게 분산시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반드시 안정적인 측면, 안정성을 추구할 때 내 재물이 유지되고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볼 때 나는 유지가 되니 상대적으로 내 재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내 재물을 관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원하신다면 내년에 취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업과 재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취업도 여러분한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내년에 어떤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나한테 주어진 일이 취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특히 해외 관련해서 하는 취업이라면 더더욱 크게 열려 있으니 이렇게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분이나 해외 투자 기업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노크를 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것입니다. 자, 시험은 일단 내가 뭔가를 집중하는 데에는 좀 방해를 받는 사건들이 꽤나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어떤 모임에 나가야 될 일이 많거나 집안 행사가 있거나 하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공부를 또 내 방해하면서 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 노력에 비해서 운 자체, 합격 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상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못했지만 어떻게 합격을 했네, 이렇게 행운이 따르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좀 다소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운이 좋은 시기에 있으니 합격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왕이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나의 시험 공부에 집중도가 높일 수 있는 많은 집중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사업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업운은 내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이냐 기업이나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내년에 매우 어려운 시기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불황기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바꾸고 가격을 바꾸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바꾼 사람한테는 내년이 기회가 될 것이지만 내가 내 장사를 고집했던 사람들, 내 가격을 고집했던 사람들한테는 내년이 상당히 버겁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기업이나 정부를 갖다가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뜻밖의 계약을 뜻밖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경쟁자들의 몰락으로 인한 반사이익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넓힐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경쟁자가 몰락하게 했다는 얘기는 내가 새롭게 거래하는 그 거래처도 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 뜻밖의 이익이나 반사 이익 속에 숨어져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 요인이 내 사업 전체를 굉장히 위기에 떨어질 수 있는 커다란 요소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은 개인의 운명을 떠나서 기해년이 갖는 세계나 국내 경기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 사람의 운명은 말입니다. 내 개인의 운명도 중요하지만 전체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전체 사회의 운명 속에서 나는 편입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익이나 반사이익을 통해서 내가 매출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위험 요인입니다. 내 거래처의 부도가 날까 안 날까, 또 부도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내가 물건을 안전하게, 물건값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 그것이 내년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말띠 기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